안녕하세요. 대방전기통신학원 이동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준비하고 계시는 무선설비 기사와 무선설비 산업기사 실기 제도에서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유익하게 여러분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선설비 기사 실기 과제에 대해서는 제가 오리엔테이션 과정 소개 시간에 상세하게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일과제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 일과제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좀 더 유익한 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께서 학원을 준비하시게 되면 이제 금액적인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요 유익하게 여러분들한테 또 좀 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으면서 저희 학원을 이용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먼저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내용을 보시면 제가 이제 과정 소개에서 상세하게 여러분들께 이러이러한 내용의 시험을 본다. 특히 기사 같은 경우에는 일과제가 100점 만점에서 이 40점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40%라고 하면 굉장히 크죠, 여러분. 어쨌든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점수를 받으셔야 되고, 이 각각의 항목들, 일과제 중에서 기본 설계나 실시 설계, 설계 감리, 이 각각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은 또 수업 시간과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뒀습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 시간을 잘 이용을 하셔서 여기서 점수를 충분히 받으실 수 있다. 특히 이제 이게 언제 바뀌었나요, 여러분? 2021년도, 2021년 상반기 시험부터 이제 시험이 내용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새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출제되고 있는 문제들, 요 기출 문제들에 의해서 이제 이걸 어떻게 공부를 하고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는지, 어떻게 답을 적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학원 수업을 통해서 상세하게 전략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기본 설계 15점, 아니 10점, 실시 설계 15점, 설계 감리 15점 해가지고 이렇게 점수 분배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이제 설계 감리, 특히 이제 설계 감리 문제 중에서 2021년에 새롭게 출제된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아까 조금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학원을 이제 어떤 결정을 하시거나 학원을 다니실 때 비용적인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께 아주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하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그게 뭐냐? 취업 성공 패키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말 들어보면 이제 취업시켜주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스펙이나 자격증, 그다음에 외국어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실 텐데, 그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서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지원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다. 특히 예전에는 여러분들 대부분 실업자니까 구직자, 실업자 이런 분들만 가능하다, 이렇게 내용이 그러니까 잘못된 소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전 국민 누구나, 취업을 희망하시는 누구나, 대학생들까지도 이 취업 성공 패키지와 함께 하신다면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취업이라는 건 여러분, 그죠?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습이나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학습과 공부를 위한 프로그램을 국가에서 지원을 해준다. 자, 그러면 이 취업 성공 패키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누구냐? 거의 다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이나 우리 지금 저희 학원에 다수의 학생을 차지하고 있는 청년 대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새롭게 뭔가 좀 변화를 시도하시는 우리 어르신분들, 중장년층들, 그 다음에 특수 형태 근로자들까지도 이 취업 성공 패키지를 이용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하냐,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보시면 근데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비용을 좀 지원해 준다, 이런 건 아니에요. 대상마다 조금씩은 다른데 조금 특정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좀 더
치성패, 줄여서 치성패라고 합니다. 그래서 치성패 1유형 같은 경우에는 조금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지원율 자체가 좀 높다. 자, 그러면 일반 청년들, 우리 대학생들 아니면 뭐 휴학을 하셨든 졸업을 해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2유형의 치성패를 실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2유형이면 청년, 뭐 18세에서 34세, 소득은 무관하다 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중장년층도 청년이 아닌 중장년층, 만 35세 이상이면 이제 중장년으로 봅니다. 그래서 69세까지는 치성패를 이용하실 수 있다. 자,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으로 짜여 있냐? 1단계, 2단계, 3단계 총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고요. 1단계는 우선 이제 여러분들이 치성패를 하실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떤 뭐 취업을 하시고 싶은지 이런 간단한 직업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직업 상담, 심리 검사 이런 것들 어떻게 뭐 구직 활동을 할 건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치성패 대상자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그래서 이제 고용지원센터에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상담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되어 있고요. 2단계가 뭐냐? 이제 능력을 향상시켜야겠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이제 이 2단계 프로그램이 이런 학원이나 직업훈련 기간, 직업 능력 훈련 기간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훈련비가 최대 뭐 몇백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뭐 한꺼번에 몇백만 원을 이렇게 쓴다 그런 건 아니시고 어떤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따라서 과정에 필요한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그 중에서 일부분을 이 훈련비로 대신하실 수 있다. 아주 좋은 거죠. 그래서 요 프로그램을 2단계 요 직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잘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이 대방전기통신학원도 이용하실 수 있다. 저를 만나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단계, 2단계 훈련이 끝나면요. 훈련이라고 합니다. 훈련이 끝나면 3단계 이제 마지막 취업 알선 뭐 이런 것들도 연계를 해준다. 자, 그래서 취업 성공 패키지는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울타리가 되어주는 국가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 치성패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발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치성패를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하시는 방법 무작정 학원으로 찾아오지 마시고 자기가 치성패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 거주지 근처에 가까운 고용센터, 줄여서 우리가 고용센터라고 하잖아요. 그죠? 고용지원센터를 검색하셔서 거기에 전화나 방문으로 상담을 해 보시면 이 치성패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취업 성공 패키지 홈페이지를 이용하셔서 온라인으로 이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제 치성패를 이용하시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꼭 치성패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치성패가 아니더라도 뭐 구직자든 아니면 어떤 재직자분들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발급이 돼요. 그죠? 물론 뭐 모두가 되는 건 아니지만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을 받으셨다. 만약에 자기가 발급받은 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고용센터 가서 심사받고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실 수 있다. 누구나 2020년 1월부터 누구나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신청이 가능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이용하셔서 이런 뭐 자격증 취득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은 잘 이용하시는 게 좋아요. 뭐 100% 공짜는 아니지만 비용을 굉장히 절약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일 배움 카드, 뭐 국비 지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희 학원에서 지금 제가 담당을 하고 있는 무선설비 기사와 무선설비 산업기사의 실기를 훈련을 받으실 수 있다. 그래서 빨리 카드 신청이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카드 신청부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치성패를 이용하시던 구직자, 재직자 카드를 이용하시던
빨리 카드를 신청을 하셔서 발급을 받으셔서 HRD.net HRD 홈페이지에서 저희 학원 검색을 하시면 무선설비나 전기 쪽 과정이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신청을 해 주시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학원으로 전화 문의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국민 낼변 카드를 이용해서 이제 무선설비를 따로 오셨다. 맞죠?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고 국민 낼변 카드를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훈련을 시작을 하면 이제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합격입니다. 빨리라기보다는 한 번에 합격하자. 이게 제 신조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공부해야 되는 내용들을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실행을 해야 되는지를 개념을 잡으셔야겠죠. 그래서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설계 감리, 아까 1과제가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설계 감리라고 했는데 이건 문제가 간단한 편인데 배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 점이냐? 15점이나 돼요. 굉장히 크지 않나요, 여러분? 문제는 간단한데 15점.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드릴 내용은 2021년 시험이 바뀌고 나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출제가 되고 있는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설계 감리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통신공사 감리를 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어떤 통신 관련 법규나 기준들,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는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무선설비 필기 공부하실 때도 많이 접해보셨던 정보통신공사업법이 있습니다. 물론 정보통신공사업법도 있고 시행령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무선에 많이 나오는 전파법도 있고, 그러니까 전파법 관련된 시행령과 기술 기준,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그 중에서 단답형 방식으로, 필답형 방식으로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설계 한 문제, 실시 설계 한 문제, 설계 감리가 한 문제가 나오는데 2021년에 나왔던 기출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 계신 내용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감리의 정의를 물어보고 있고요. 정보통신공사업법 규정에 이렇게 감리란 뭐 하는 거다, 어떠한 일을 하는 거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란 공사에 대해서 발주자의 위탁을 받은 용역업자가 뭐뭐와 뭐뭐 관련 규정, 그죠? 이 두 가지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뭐 하고 감독하겠죠. 감리니까, 그죠? 감독하고 어떤 거 이 세 가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 여러분 뉴스 같은데 보면 공사하다가 사고 난 데 보면 감리가 현장에 있었니 없었니 말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리란 행위를, 물론 감리자가 하는 이제 행위를 감리의 정의에 대해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무선설비 실기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1, 2, 3, 4, 5 5개의 항목이 빈칸으로 되어 있었고요. 정답은 밑에 보이실 거예요, 그죠? 감리란 용역업자가 설계 도서 및 관련 규정, 여기 설계 도서에 빈칸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감독을 한다, 여기에 빈칸 두 번째. 그 다음에 지도를 하는 내용 세 가지, 뭐예요? 관리, 어떤 관리? 품질 안전, 품질 시공 안전, 품시안, 그죠? 품시안. 그래서 요 5가지 빈칸이 있었고, 요 빈칸에 대해서 답을 적어라, 이렇게 문제가 한번 나왔습니다. 너무 쉬운 거 아니에요?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조금 쉬운 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5가지 답을 다 적으시면 15점이 되고요. 물론 한 개를 틀렸다 하면 5분의 1이 감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보이시는 게 이제 감리원의 배치 기준이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에서 감리원의 배치 기준에 대해서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그 금액을 물어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지금 현재 2021년 여름 시험에 2회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금액, 이거 근데 필기 붙은 사람은 한 번씩은 봤을 거예요. 그죠? 필기 기출에 있잖아요. 그죠? 필기 기출에 있던 내용이지만 이거는 뭐도 아셔야 되냐? 다른 것도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 이 문제에서 빈칸은 뭐예요? 금액을 물어보고 있죠. 밑에서부터 갈게요. 초, 중, 고, 특급 감료 이렇게 돼 있죠. 이때 금액부터 보면 초급부터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초급은 얼마? 5억 미만. 5억 이하가 아니라 5억 미만입니다. 그죠? 아래에서 5억 미만은 초급. 그 위에가 이제 중급이 되겠죠. 그래서 5억에서 30억 미만까지가 중급. 자, 그럼 얘 위에니까 여기가 똑같이 또 30억이 되겠죠. 30억 이상 얼마 이하? 미만 70억 미만이 고급. 그다음 70억 미만 100억, 70억 이상 100억 미만인 공사가 특급이고요. 그 다음에 100억을 넘어간다. 100억부터는 특급 감리원 중에서 누구?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만 감리를 할 수 있다. 공사의 규모가 금액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금액에 따라서 감리원을 둬야 된다. 이때 금액에 따라서 어떤 등급의 감리원을 둬야 되냐를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고,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는 자료에 보시면 이 문제를 조금 다르게 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주고 다르게 문제를 낸 것도 있으니까 그거는 학원 수업 시간에 제가 나눠드리는 강의 자료에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학원 강의 자료를 잘 이용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 문제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요거는 뭐 이게 문제는 간다. 이걸 보시면 안 돼. 밑에 보지 말고 공사법 시행령 제8조의 2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리원의 업무법인. 그러니까 감리원이라는 사람이 정보통신공사업을 감리를 할 때 해야 되는 업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몇 가지를 써라? 5가지를 써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공사업법 시행령에서는 총 10가지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몇 개만 여러분들께서 외우기 쉬운 5개만 외워 가셔서 5개를 적으시면 점수를 15점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긴 거는 당연히 아무도 안 외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이 정도는 외울 수 있겠어요 하면서 5개 정도를 선택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좋겠다. 부분 점수가 있으니까 선생님 이거 너무 긴데 다 버리려 하지 마시고 그래도 짧은 거 5개를 선택하셔서 꼭 암기하셔서 이 문제, 여러분 설계 감리 문제가 하나인데 이걸 통째로 날려버리면 15점이 까이기 때문에 너무 큽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나눠드리는 강의 자료, 그 다음에 동영상 강의, 요거 내용에서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들은 절대 빼먹지 마시고 다 자기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을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설계 감리 문제 2021년, 그다음에 2022년에 나왔던 문제들도 강의 자료에 다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 동영상 강의에도 있고 학원에서도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학원 수업 시간에 절대 빠지지 마시고, 그다음에 혹시 뭐 비용 때문에 조금 학원을 조금 학원 선택을 조금 학원을 다닐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앞에 제가 좋은 프로그램 소개해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치성패나 아니면 내일병 카드를 잘 활용하셔 가지고 저희 학원을 방문을 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설계 감리 간단하게 소개해 드렸고, 요거 외에도 또 우리가 뭐 공부해야 돼요? 기본 설계 있죠. 그죠? 기본 설계도 공부해야 되고 또 실시 설계 문제도 있어요. 실시 설계 뭐 도파관도 나오고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 저희 대방학원에서 이동건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무선설비 기사 실기를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무선설비 산업기사 분들도 치성패 다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 같이 함께 해주시고요. 요거 이어서 실시 설계랑 그 다음에 기본 설계 요 내용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